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바레라는 운동을 해보고 왔어요. 바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발레랑 필라테스를 어떻게 이렇게 섞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오늘 처음 딱 한번 해봤는데 아침부터 그냥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요. 에너지 넘치게 여러분들한테 한국 문화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에피소드를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의 한국 문화는요,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례 아니면 장례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저번에 한자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이 장례식도 한자어거든요. 이 뜻을 먼저 보면 장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아니면 불에 태우거나 그렇게 보내주잖아요. 시신을 죽은 사람의 몸을 처리하잖아요. 그런 거를 장이라고 하고요. 또 레라는 거는 예의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레입니다. 그래서 장례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좀 예의 있게 보내드리는 그런 거를 장례라고 하고, 장례식은 결혼식처럼 남은 가족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보내드리는 행사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장례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장례식이 굉장히 나라마다 다를 것 같고, 저 역시 다른 나라의 장례식 중에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장례식이 가나의 장례식. 그때 인터넷에서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코핀 댄스라고 하나? 그 가나에서는 그 돌아가신 분이 이제 이미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그 가시는 길만큼은 신나게 가실 수 있게 이런 축제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뭐 되게 안 좋은 죽음, 슬픈 죽음에는 하지 않지만, 그때 유행했던 밈 다들 아시죠? 그 선글라스 끼고 멋지게 입으신 남성분들이 어깨에 관을 올려놓고, 관은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 상자 같은 거예요. 그 관을 어깨에 올려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뭐 삐비비비비 뭐 삐비비비비 요거 밈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외국의 장례식. 근데 그것만 봐도 엄청나게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되게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와,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슬퍼하기보다는 기쁘게 신나게 축제처럼 하는 곳들도 있구나.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국의 장례식이 조금 특이하게 재밌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소개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장례나 이런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평소 일상을 보내다가 이런 장례식 같은 키워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는 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친한 친구의 혹은 뭐 친척들의 장례식에 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인 친구가 장례식에 갔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하고 있겠구나 대충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국의 장례식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장례식에 가면은 제가 한국인이지만 이렇게 한국 장례식을 보면 이런 거는 왜 하는 걸까? 좀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장례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왜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장례식에 갔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뭐 지켜야 할 것들, 그런 예절들은 뭐가 있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장례식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장례식이랑 분명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부분 찾아낸 거 있으면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시고 공유해주시면 더 풍성한 그런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한국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우선 한국의 장례식을 어디서 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행사 같은 것들을 어디서 하나요? 보통은 장례식장이라고 해서 장례식을 이렇게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한국의 장례식장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병원과 장례식장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큰 병원들은 대부분 그 장례식장도 같이 있어요. 이게 외국에서 보면은 상당히 특이한, 그리고 조금은 이상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항상 그랬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죽을 때 머무르는 곳, 장례식장이 함께 있는 게 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게 병원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내가 곧 갈 곳이 저기가 되겠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가장 효율적인 동선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바로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가장 짧고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죽으면 주변의 가족들이 정신이 없고 막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멀리 있는 장례식까지 옮겨야 되고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병원이랑 이어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보통 병원은 대중교통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병원에 많이 붙어 있다고 하고요. 그냥 장례식장만 따로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으로 그 돌아가신 몸, 시신을 옮겨요. 그런 다음에 장례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장례식은 또 특이한 게 한국에서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3일. 다른 나라는 하루 만에 끝나는 곳도 있을 거고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곳도 있을 텐데, 한국은 좀 긴 편인 것 같아요. 한국 결혼식이 진짜 빨리 끝나는 거 아시나요? 한 2-3시간 만에 끝나버리거든요. 결혼은 굉장히 빠르게 끝나는데 장례식은 3일 동안 조금은 길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뭘 하느냐, 도대체 사람이 죽고 3일 동안 뭘 하느냐, 이제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첫째 날 그 시신을 옮겼죠. 그러면 그 시신은 따로 잠깐 어딘가에 보관을 해둬요. 시원한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이제 가족들은 문자나 연락을 돌려요. 친척들, 친구, 뭐 직장 동료에게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해요. 어딘가를 예약하고 뭔가 과정, 이런 것들은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해주고, 가족들은 장례식장에서 입고 있는 복장이 있어요. 옷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요즘 까만 정장을 많이 입고, 여자분들은 까만색 한복 같은 옷을 입어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팔에 보면 어떤 띠 같은 거를 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띠를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면, 여러분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그 톰 브라운에서 나오는 가디건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 한국 장례식 복장이랑. 그래서 톰 브라운이 처음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어르신분들은 그 가디건을 보고 왜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을 저렇게 밖에 입고 다니지? 라고 엄청 많이 다들 놀라하셨거든요. 저런 게 디자인이 될 수 있다니 하면서. 그만큼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완장, 띠 같은 거를 팔에
차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자 가족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까만 한복에 흰색 리본 핀을 머리에 꽂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는 손님들을 맞는데요. 아까 연락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화환 같은 거를 먼저 보내는 분도 있어요. 화환은 꽃 장식이 되어 있는 좀 큰 조형물? 약간 장식, 커다란 장식 같은 건데 엄청 커다란 꽃다발 같은 거예요. 보통은 축하해 줄 때 결혼식 같은 데도 보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싶을 때 혹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는 흰색 꽃으로 이렇게 장식된 화환을 보냅니다. 한국에서는 국화꽃이 이렇게 흰색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돌아가신 분들께 드리는 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환 같은 것들을 막 보내기도 해요. 이런 꽃 장식들을 해놓으면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잖아요. 약간은 이렇게 활기. 아까 제가 그 운동 다녀와서 에너지를 얻은 것처럼 그런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화환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환도 보내주고 직접 방문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3일 동안 하니까 처음 이틀, 첫째 날, 둘째 날은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고 뭐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장례식의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밥을 먹고 갑니다. 여기에 온 손님들이. 이게 또 신기한 문화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장례식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밥을 먹는 게 좀 너무 슬퍼서 밥을 그러니까 안 넘어가고 입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한국 장례식장은 꼭 밥을 먹어야 돼요. 여기서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식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인사 중에 밥 먹었어?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는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그 밥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멀리서 찾아와 주신 손님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뭐 너무 슬프고 이러면 또 그 말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또 예의, 그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예의이기 때문에 식사를 꼭 챙겨드려요. 그래서 한국 장례식장에 가면 배가 많이 안 고파도 조금은 이렇게 밥을 먹고 나오는 게 또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 식사를 하는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거를 먹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잔치 아니면 명절처럼 음식을 차려주는 것 같아요. 그 푸짐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뭔가 이렇게 하나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밥이랑 국, 반찬, 과일, 그리고 디저트, 떡, 음료수, 술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명절에서 먹는 음식들을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생각이 든 게 한국 장례식에 가면 온 친척들이 오랜만에 그래도 모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한데 추석이나 설날 같은 분위기를 은근히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축제 같은 느낌? 물론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친척들이랑 오랜만에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도 장례식장의 명절 음식이랑 비슷한 그런 음식을 하는 것 같고 또 장례식장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면은 육개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육개장은 빨간색 조금 매운 국인데 왜 이거를 먹느냐? 왜 이게 대표 음식이 됐느냐? 보면 우선 빨간색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귀신이나 아니면 나쁜 기운을 쫓아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팥 같은 것도 그 귀신 쫓을 때 쓰기도 하고 팥죽 같은 거를 귀신을 쫓기 위해 먹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팥죽을 끓이기도 했다는데 요즘은 이런 육개장, 빨간 그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그런 빨간 국을 먹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육개장이
맛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입맛이 별로 없고 별로 안 먹고 싶을 때도 그냥 국물이니까 밥을 말아 먹으면 먹을만 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있고, 또 육개장은 신기한 게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례식이 3일 동안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오래 끓여도 점점 계속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육개장을 장례식장에서 많이 먹고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또 장례식 가보면 육개장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데 계속 육개장만 먹으면 질리니까 조금씩 국을 바꿔서 요즘은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아무튼 푸짐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축의금이라고 해서 돈을 내고 식권,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줘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계산하는 편인데, 한국 장례식에서는 뭐 꼼꼼하게 누가 왔고 이 사람이랑 아는 사이인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와주셨다, 위로해주기 위해서 와주셨다 하면은 식사를 이렇게 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첫째 날을 보내고 이제 둘째 날 넘어가면 입관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입관이라는 거는 아까 그 뜨르르 여기 어깨에 메고 있었던 관 있죠. 거기 관에 실제로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놓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장례식 분위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 밝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 어둡지도 않아요. 약간은 명절 같은 분위기도 있고 술도 먹고 대화 편하게 하고 그런 분위기고, 막 계속 울고 있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지내다가 입관할 때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입관할 때는 가족들만 가는 편입니다. 그 다른 손님들은 그 다른 방에 있고 이렇게 관에 옮기는 거는 이제 그 친한 가족들만 보고, 이 장면이 저는 되게 낯설었어요. 뭐랄까 좀 현대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은 좀 전통적이고, 그리고 현대의 상식으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던 게, 그냥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뭐 넣고 관으로 옮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세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으로 옮기고 계속해서 손님을 받아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둘째 날 보내고요. 이제 마지막 셋째 날이 되면 하는 일이, 그 관에 넣은 시신을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나와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땅에 묻거나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그 처리를 할 건지 너무 그건데, 어떻게 보내줄지 그렇게 정하는 건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게 화장은 메이크업의 화장이 아니라 화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로 태우는 장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하면은 뼈 가루만 남게 되겠죠. 이 뼈 가루를 들고 자연으로 날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뼈를 담은 통 그대로 땅에 묻는 방법도 있고, 그 뼈를 어딘가 납골당 아니면 봉안당이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해서 해두고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관 그대로 불에 태우지 않고 그대로 산이나 그런 묘지 같은 곳에 묻는 방식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만 해야 되고, 아무데나 뿌리거나 묻거나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가족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장례식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한국 장례식장의 특징은 3일 동안 조금은 길게 진행을 한다는 거, 그리고 꼭 가서 밥을 먹고 온다는 거, 그런 게 좀 특이할 것 같고요.
3일 동안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왜 이렇게 오래 할까 찾아보니까 우선 한국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게 사람이 죽고 나면 24시간 동안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고 뭐 화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장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해서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또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말은 했지만 또 갑자기 살아날 수도 있고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가졌다라는 말도 있고 또 손님들이 시간을 맞춰서 오기가 힘드니까. 근데 손님들이 꼭 가서 이렇게 슬픈 일일수록 옛날에는 더 찾아가야 되고 더 위로를 꼭 해주러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시간 여유를 좀 줄 수 있도록 3일 동안 이렇게 진행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시신이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하던 뭘 하던 할 수 있기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장례식이랑 다른 점들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국 장례식에 갔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예의, 순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상하기 쉽게 장례식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외국이야. 근데 비행기 타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뭐 간단한 문자, 위로의 문자와 함께 조의금 아니면 부의금이라는 거를 보내요. 돈을 보내는 것도 한국 장례식의 또 문화인데 조의금, 부의금 이게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좀 재밌어요. 조의금은 그분이 돌아가셔서 슬프다라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돈을 조의금이라고 하고요. 부의금은 여러 가지 장례식을 하면 막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보탤 수 있게 돈을 더 더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는 돈을 부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두 가지 마음이 다 담겨 있으니까 조의금이나 부의금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돈을 멀리 있다면 보내주기도 하고 웬만하면 가까운 사이라면 좀 가는 편입니다. 장례식장에 찾아가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의금, 부의금을 봉투에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돈을 못 뽑았어.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 ATM 기계가 거기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냥 장례식장 1층 가서 돈 뽑고 봉투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딱 장례식장 도착하면 거기 이름들이 쭉 있을 거예요. 뭐 A팀 이름이 있고 B팀, C팀이 있으면 내가 가야 되는 곳 찾아서 그 방에 가요. 그러면 처음 딱 들어가면 접수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고 우리는 거기 책 같은 거에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걸 방명록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여기 왔습니다 하는 거를 나중에 가족들이 돌아가서 볼 수 있게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부의금, 조의금을 전달해요. 거기 그 넣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가족들한테도 인사를 해야 되고 돌아가신 분한테도 인사를 해야 돼요. 거기 또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진, 영정사진이라고 하죠. 그 영정사진이 이렇게 있고 거기 뒤에 꽃으로 뭐 장식을 해두거나 뭐 이렇게 좀 꾸며져 있어요. 거기 앞에 가서 서요. 그런 다음에 옆에 보면은 상주라고 해서 그 돌아가신 가족분들 중에 대표, 리더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분한테 살짝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사진 앞에 서서 두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 장례식장에 따라서 달라요. 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향이라고 해서 작은 초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꽃이 있으면 꽃을 하나 이렇게 집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진 앞에 이렇게 놔두면 되고요. 향, 초를 이용한 곳이면 안 쓴 초를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 진짜 큰 초, 그 불이 붙어 있는 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 향로라고 하는 그 향을 꽂는 곳에 이렇게 꽂아줘요. 말이 너무 어렵다. 이거 괜찮아요? 그냥 상상해 주세요. 초를 이렇게 불 붙여서 그 사진 앞에 이렇게 모래 같은 곳에 꽂아놓고 절을 2번 합니다. 절을 2번.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절을 2번 해요. 근데 이 절도 규칙이 있는데 여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되고요.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절을 드려야 돼요. 뭐 다른 종교가 있거나 뭐 나는 교회를 다녀요 하면은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또 드려도 되고요. 절 다 하고 일어나면은 다시 한번 상주, 아까 그 리더분, 대표분이랑 한 번 더 목례로 인사를 하면서 뭐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고생 많았다라던가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고는 해요. 그러고는 이제 바로 돌아서서 뒤로 이렇게 가보면 식당이 이렇게 쭉 있어요. 식당?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장이 되어 있어요. 식당, 앞에 사진, 카운터, 그리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쉴 수 있는 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 앉아가지고, 연락 받은 사람,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 좀 하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처음 장례식장에 가거나 하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그 상대방은 고마워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해줄지 모르고 있겠구나 하는 걸 알고 서로 다 아니까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많이 힘들었겠다. 뭐 좋은 곳에 가셨을 것야 아니면 다음에 이거 다 끝나고 정리되면은 좀 만나자.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줘.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만 전하는 편입니다. 괜히 그 쓸데없는 말 할까봐 더 조심스러운 거 알죠? 막 힘내 화이팅이라던가 그런 말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말 할 바에는 그냥 힘들었겠다. 그냥 이렇게 그 마음만 전하고 말하지 않아도 굳이 엄청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다 전해질 거기 때문에 뭐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거 좀 물어보고 뭐 힘든 일은 없었는지 그런 거 그리고 그 친구나 가족들이 이야기를 먼저 뭐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들어준다거나 하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장례식은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진짜 친한 친구들은 막 3일씩 같이 있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족이나 친척들은 대부분 휴가가 다 이 정도 나와서 3일 동안 있긴 한데 이렇게 3일 동안 같이 있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있어주는 걸로 위로의 말을 대신한다거나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장례식은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예절, 알아두면 좋을 예절은 첫 번째는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꼭 까만색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어둡고 차분한 그런 옷들을 입고 가면 좋고 너무 화려한 액세서리나 막 드레스 이런 것들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것도 양말은 꼭 신어야 돼요. 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말을 신고 그리고 샌들이나 슬리퍼 같은 거는 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복장은 좀 피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안에서는 너무 기분 좋게 그 건배를 한다거나 막 시끄럽게 이야기한다거나 웃고 떠든다거나 하는 거는 예의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르신분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배 같은 거 하는 거는 좀 조심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장례식 분위기가 좀 밝게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예절, 그거 2가지 정도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장례 문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비슷한 부분이 많았나요?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이 많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 또 다른 나라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국의 장례 문화, 장례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장례 문화, 장례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평소랑 다른, 일상에서 너무 떨어진 행동을 하는 느낌을 항상 느꼈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전통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좀 의식, 세레모니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카페에서 막 커피 마시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랬는데 막 절하고 이렇게 초에 불 붙이고 하는 게 조금은 낯설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왜 이런 장례식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걸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죽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남은 가족들은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 것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며칠에는 이거 해야 돼요.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으면 조금은 그런 뭔가를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거리를 줄여주는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슬픔을 좀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3일 동안 진행하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슬픔을 나눠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사실 이렇게 죽고 나면 죽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라마다 또 종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스위치 오프 되는 것처럼 그냥 사라락 없어진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남은 사람들이 그 슬픔을 어떻게 나누고 보내고 하느냐인데, 그런 분들을 슬픔을 느끼고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장례식장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주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드릴 게 오늘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저의 미덥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2026년 9월 5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5일이 한국에서 이제 토요일이고 9월에 추석 연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뭔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미덥을 제가 열심히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 여행 오실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 스케줄 지금 막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9월 5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일 수 있는 인원은 한 25명 정도, 좀 많이 그래도 최대한 받아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 공지로 다시 한번, 또 인스타 공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공지는요, 저의 한국 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하고 있죠.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다양한 한국의 들을거리, 문화 소개 같은 거 재밌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멤버십 분들만 들을 수 있는 자막과 번역이 있는 디톡스 에피소드 들으실 수 있고, 또 저를 향한 응원도 항상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가 꽤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